안녕하세요, 건성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리히 프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을 냈던 심리학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바로 인생이 노잼인 이유와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이 노잼인 이유는 바로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와 매체와 광고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면 안 된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자아가 빈약해져서 억압되고 내가 나로 살고 나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연기를 하며 살게 됩니다. 작가는 이걸 익명의 권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근히 그래야 할 것 같은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이라면 이러한 사실에 특히나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특정 시점마다 꼭 해야 할 과제들이 한국인들에겐 주어진 듯하고 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고립이자 쪽팔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가 칼 들고 협박하고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칠 정도로 타인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자신의 확신,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자기 고유의 것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타인들과 구분되지 않을 때 자신과 일치한다고 느낀다. 타인들과 순응하지 못하면 끔찍한 고독이 닥칠 것이며 집단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 느낀다 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노잼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착취인데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수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스스로를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는 지루함과 따분함 그리고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책에 보면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생산하고 점점 더 기계처럼 행동하는 인간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 챗 GPT 같은 AI를 보면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생산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계처럼 행동하는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 톱니바퀴 중 하나라고만 느낀다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라는 감정인데요. 우리는 영원한 소비자가 되었고 인간도 사랑도 소비하며 비생산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망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우리는 존재를 추구하지 않고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소유물 중에 하나가 되어 가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노잼인 이유는 바로 사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무능력입니다. 이는 반드시 타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이며 자신과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사생활 그리고 개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SNS가 발달해서 그런지 내 일상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누군가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고 봐줘야만 이제 의미가 생기는 것들에 저는 조금 염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누군가가 알아줘야만 의미가 있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런 의견을 밝혔을 때는 1958년도입니다. 저희 아빠가 58년생으로 만 65년 전의 의견인데요. 이러한 의견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 노잼 시기를 탈출하고 양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성수동 공유 오피스인 그로어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수동 공유 오피스 그로어는 성장을 추구하는 곳으로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아니면 일하고 싶은 누구나 와서 함께 또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자극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은 자발성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은 자아의 자유로운 활동을 말하는데요. 활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에서도 일어나는 창의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하다,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라는 말도 그 사람이 그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에게서 기원을 두는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발성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드문 현상이 되었는데 그 해답으로 어린아이를 제시합니다. 어린아이는 진짜 자기 감정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자발성은 그들의 말과 생각,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발성이야말로 강한 호소력이 있으며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며 아주 힘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 체험이 드물지 않게 그리고 세련된 방식으로 찾아온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무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최적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탄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은 가지고 있고 어른들은 대부분 많이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은 노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방향을 찾고 항상 새로운 사물을 붙잡아 알아간다. 당황하고 놀라고 감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조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교육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감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똑똑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다 알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이 책에서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로 접한 뒤에야 비로소 실제로 느낀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사회에 찌들고 닳고 닳아서인지 무엇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어른 중 한 명일 수 있는데요. 모든 게 당연해서 세상은 더 이상 경이롭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완두콩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신기해서 계속 쳐다볼 수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그냥 단순한 지적인 경험으로 또 이성적으로만 체험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심만 가지게 됩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책에서는 우리는 늘 분주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며 최대한 많은 일을 동시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는 그 일이 우리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한다면 나에게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거나 미래에 살지만 실제 경험으로서는 지금 여기만 존재합니다. 즉 진정한 인식과 응답은 바로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에서는 자유에 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자유란 어떤 결과라기보다 가능성이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미래에 도달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능력은 바로 자아 경험의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프롬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불안해지고 공포가 생기고 이 강박적인 수능의 욕망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자아 경험의 능력이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 자기 행동의 진짜 장본인으로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창성이라고 프롬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독창성은 아까 언급드렸던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원을 두는 경험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인 정체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아 감정을 키움으로써 불안, 공포, 강박적 수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의 과정에서만 나를 나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립될 경우에는 정체감을 키울 수 없다는 공포를 느끼며 정체감 대신에 내 인격을 소유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물이자 소유물로서의 나의 인격에 집착하게 되며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고 불행과 공포를 느끼며 감금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아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을 부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경험하도록 배워야 하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초월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갈등과 양극성에서 오는 차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감탄의 원천이며 자신의 힘과 흔히 성격이라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연한 갈등도 있고 공포나 질병, 노화나 죽음처럼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통처럼 성장과 발전을 거치며 이러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극성이란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 즉 양성이 있는데요. 양성 평등으로 인류의 많은 권리가 신장된 것은 맞지만 그런 평등이 아니라 동일성 또는 획일화됨으로 서로가 가진 차이와 고유한 매력이 축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양극성에서 오는 차이를 수용하고 또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남자기 때문에 또 남자다워야 하고 또 남자다움은 또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프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보면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과거의 상태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생아는 생리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며 결국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안전한 과거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을 더 자유롭게, 더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런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양가 감정이죠. 그래서 모든 탄생의 행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안전을 버리고 사물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자신의 힘만을 믿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태어날 준비라는 것은 모든 안전과 착각을 포기할 준비이며 이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먼저 안전을 포기할 용기이며 타인과 달라지겠다는 용기이며 고립을 참고 견디겠다는 용기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고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관련하여서도 진리 말고는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사고와 감정에서 자기 경험의 현실성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 덕분에 저는 이 책에 매료되었고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말과 생각은 지금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은 크게 보면 왜 인생이 노잼이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책은 어렵지만 곱씹을수록 참 괜찮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